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은 오행의 물상과 오행의 상승과 상극 관계를 배워보실 텐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강의를 들려주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우리 물상법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생 관계란 말 그대로 서로 생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목생화 그러면 나무는 햇빛을 봐야 꽃을 피죠. 그래야 아름답죠. 자, 그렇지만 햇빛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말라버리죠. 또 나무가 너무 울창해요, 산에. 요즘에 이제 산에 가면 나무가 너무 울창해갖고 밑에는 햇빛이 안 들죠. 자, 그러면 나무가 너무 울창하고 빽빽하면은 햇빛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생토를 볼 것 같으면 화생토, 말 그대로 땅은 햇빛이 비치면 햇빛의 생을 받으면 단단해지고 강해지죠. 그래야 어지간한 물에도 많은 물이 온다 그래도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햇빛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물이 마르고 물이 마르면 이제 땅이 갈라지죠. 그래서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 다음에 이제 토생금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광산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광물을 취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 속에는 광물이 취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금생수는 우리 물상법에서 쓰는 이제 말이죠. 금은 물속에서 놀기를 좋아한다. 금은 그러니까 금생수를 해주는데 금은 물을 만나면 놀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놀면은 그 금이라는 것이 칼이 예리해져 가지고 살상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금은 숙살직권을 갖는다. 그런데 물을 만나면 확실한 숙살직권을 갖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물이 너무 강하게 물에서 너무 금이 강하게 놀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생목은 당연히 물은 나무를 성장시키죠. 예. 그렇지만 물이 너무 지나치면 부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상생 관계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알맞아야지 너무 지나치면 과하면 차라리 모자라면 못하다. 그런 말이 있죠. 예. 자, 이제 상극 관계를 볼게요. 상극. 말 그대로 서로 극하는 관계다. 자, 목국토다. 그러면 목국토라는 것이 언뜻 들으면 목이 땅을 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땅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땅이 너무 여러 개야.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목이 어디다 뿌리를 내릴지 몰라요. 그렇죠? 헷갈리죠? 예. 그래서 또한 반대로 그러면 땅은 한정돼 있는데 나무가 너무 많으면 땅은 어떻게 돼요? 붕괴되겠죠. 예. 네. 자, 그다음에 토국수다. 자, 흙은 우리가 물이 제대로 흐르려면 제방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자, 예. 그렇지만 흙이 지나치게 너무 강하고 물이 근원지가 없어. 그러니까 금생수를 받지 못하는 물인데 흙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예. 그리고 물은 약하다. 예. 그러면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탁수가 되죠, 탁수.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탁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탁수. 이 탁수라는 거는 우리 물상법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수일관들은 탁수가 되잖아요, 물이. 그러면 그 물은 효용 가치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수일관들은 항상 맑고 깨끗하게 살라고 애를 써야 돼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수국화. 물이 불을 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수나 강이나 이런 데 보면은 햇빛이 비치면은 반사를 하죠. 반짝반짝하니. 예. 그래서 물은 빛을 띄우고 반사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네. 화극금이다. 그러면 살성형 도구는 우리가 칼을 만들어질 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칼을 갖다가 이렇게 꺼냈을 때 네. 빛이 보면 반짝반짝 빛나죠. 그게 예.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화가 너무 강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면 칼은 녹아버린다. 자, 금극목이다. 금이 나무를 칼로 나무를 베지만 예. 나무는 칼의 손잡이가 되죠. 예. 그래서 손잡이가 없는 칼을 휘두르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다친다.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또한 나의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예. 자, 그렇지만 이게 금이 너무 강하고 목이 약하면 흔히 말해서
자구지를 당한다고 그러죠. 막 목을 깎아내 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상극을 논했는데 상생과 상극이 제가 볼 때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적당하면 어떻게 설명했냐면 오행이 서로 잘 보완이 되고 서로 잘 융합하면 좋은 거고 오행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잘 조합이 안 되면 흉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상생 상극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나치면은 안 좋은 거죠. 네, 그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오행의 물상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저번 시간에 오행이 되어 가지고 금은 안위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은 이렇게 안위로 모든 기운이 모인다. 그래서 종욕이라고 그랬어요. 종욕이라고. 그다음에 목은 반대로 모든 기운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서 확산된다. 생명체다. 푸르름이다. 젊음이다. 나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목이라는 것은 위로 성장하는 것. 나무가 땅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뿌리잖아요. 위로 성장하는 거. 그래서 목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명사가 우리가 사람, 건축물, 그다음에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사람은 가르쳐야 되니까 배워야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출판 이렇게 해서 목 그러면 대명사가 사람, 건축물, 교육, 출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요. 자, 근데 목 중에서도 우리가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목이라는 것은 큰 거라고 그랬어요. 간목은 큰 거. 자, 크니까는 거목이에요. 거목이고 우두머리예요. 대장이에요. 그다음에 같은 교육이어도 간목은 대학 교육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같은 건물이어도 고층 건물을 얘기해요. 자, 그럼 반대로 을목은 거목이 아니고 꽃나무나 화초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다음에 같은 교육이면은 간목은 대학 교육이면 을목은 뭐예요? 그 이하 고등학교까지 작은 교육을 말해요. 그다음에 건물이 간목이 고층 건물이면 을목은 저층 건물을 얘기하죠. 서로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어떤 게 더 강하고 약하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상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화라는 것은 우리가 오행을 논할 때 음양은 머리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는 정신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종교, 예술, 교육, 방송. 네, 그래서 화는 정신 세계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종교, 예술, 교육, 방송. 그다음에 크게 나눠서 전자전기, 컴퓨터 여기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관광, 호텔, 레저 이렇게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 화인데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화는 화인데 이 안에는 금의 성분이 내포돼 있어요. 금의 성분이. 금에 관련된 화예요. 관광, 호텔, 레저는 화는 화인데 이 안에는 수의 성분이 내포돼 있어요. 달라요. 같은 화여도.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전자전기 컴퓨터로 보고 때에 따라서는 관광, 호텔, 레저로 보고 이거는 원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 그러면 정신세계다, 종교, 예술, 교육, 방송이다. 때에 따라서는 전자전기 컴퓨터를 논할 수 있고 관광, 호텔, 레저도 논할 수 있어요. 근데 화는 병화하고 정화하고 나누죠. 그래서 병화는 우리가 태양이라고 배웠잖아요. 현실세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간목이 뭐라고 했어요?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두머리 중에 진짜 우두머리 병화죠. 왜냐하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렇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에요. 그래서 병화는 태양이가 현실 세계를 말하고 우두머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얘기해요. 최고의 권력을 얘기하고 또한 우리 한 나라에는 태양이 하나 떠 있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태양은 제주도에서도 보이고 서울서도 보이고 다 보여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그래서 국가를 논해요. 그래서 병화는 현실 세계다. 우두머리다. 국가다. 그건 국가 권력이죠.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병화를 보시면 태양은 현실 세계잖아요. 정화의 대명사는 달이나 별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상 세계를 논하죠. 이상 세계를 논하고 가로등이다.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달이나 별은 예전에 뱃사람들은 요즘같이 뭐 내비게이션 있어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배를 타고 가면서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방향을 이제 가늠해서 갔죠. 그래서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정화는 정신적인 지도자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성향이 깊어요. 그래서 정화는 달이나 별은 이상세계,
가로등 또는 정신적인 지도자, 불꽃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토를 볼 것 같으면 토는 땅, 종교, 교육, 고향, 토속적인 거, 전통적인 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토니까 땅은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오상으로 보면 토는 신이에요, 신. 믿을 신자예요, 신자. 그 종교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다음에 토는 또 교육하고 관계가 있고 땅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태고 쪽부터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라든가 토속적인 거, 전통적인 거 이런 거 아주 관계가 깊어요, 토는. 그래서 토를 보면 땅, 종교, 교육, 토속적인 거, 전통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는. 예. 자, 그러면 토 중에서도 보면은 무토하고 기토가 있죠. 예. 그러면 무토는 밭이라고 그러고 넓은 땅, 운동장, 평원 이렇게 보면 반대로 기토는 작은 땅, 정원, 뜰, 그다음에 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 기토라는 것은 요것은 제가 보면 뜰이라고 했잖아요. 예. 개인적인 거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토 일간들은 자기의 범주, 내 바운다리, 내 가족, 내 친구, 내 회사 직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까운 거를 잘 챙겨요. 기토들은. 예.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금이 나왔네요. 금은 제가 설명했듯이 안위로 이렇게 다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추는 거, 수장, 감추는 거, 걷어들이는 거. 예. 그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깎고 다듬는 것. 예. 네. 그다음에 금속성, 자기 몸을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칼은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소리 나는 것. 또는 사주에서 풀이할 때 외국어 이런 거하고 관계가 깊어요. 예. 그래서 금은 경금하고 신금하고 나눈다. 그래서 경금보다 큰 칼이다. 큰 칼이고 때에 따라서는 병화를 발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상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경금일간들이 병화랑 만나면 정치 권력이나 큰 권력하고 어떤 연관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신금은 작은 칼이에요. 천간 신금은 작은 칼. 그다음에 문방구형 칼. 그다음에 보석, 찌르는 것,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깊어요. 예. 자, 수는 물이죠. 물은 흐르죠. 그다음에 스며들죠. 자, 그래서 수는 물은 흘러야죠. 예. 가만히 고여 있으면 잘못하면 썩어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물은 어디든지 스며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예.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바다로 가죠. 그렇죠? 우리가 바다 건너를 해외라고 그러잖아요. 해외. 예. 해외. 그렇죠? 외국이잖아요. 예. 이게 해외. 그다음에 유통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움직여 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유통. 예. 그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생명체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라고 해서 음식. 예. 그래서 물 그러면 수 그러면 해외 유통 음식과 관계가 깊고 예. 잘 흐르는 것, 스며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물을 나누면 임수하고 계수하고 나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임수는 큰 물이니까 바다, 강물, 저수지, 호수 이렇게 논하는데 바다는 사실 잘 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다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수라도 크면은 강물 또는 시냇물 또는 임수가 딱 이렇게 잘 이렇게 제방이 가둬져 있으면 저수지 물을 가두잖아요. 이런 식 또는 호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작은 물은 계수는 샘물, 시냇물, 비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제가 중요하니까 붉은색, 빨간색으로 글씨 썼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하는 이게 10천간에 대해서 10가지 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예. 땅에 있는 식물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예. 모든 우리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예. 자, 그거를 변화하는 것을 10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천간이 10가지예요. 반대로 지지라는 것은 밤이 되면 우리가 땅은 밤이 되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자리를 보고 저기가 북쪽이다, 남쪽이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런 거를 가늠해요. 자, 그런데 그 별자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계절별로 이렇게 표시되는 별자리예요. 예. 그래서 지지는 하늘에 있는 별로서 12가지 방위를 가늠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는 12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2지지예요. 그래서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의 물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선생님께서 부모와 함께 살면 둘 다 힘든 사주에 대해 풀이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주는 기해 정축 갑진 기사인데 이 제목이 타이틀이 부모와 함께 살면 둘 다 힘든 사주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가 부모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자리가 연이 예, 이제 좀 전에 얘기했죠. 예. 갑목이 뿌리를 내리는데 예, 땅이 여러 개면 어디다 뿌리를 내릴지 모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이론은 설명 드릴 때.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이 갑목이 이 기토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어요. 연에다가. 아. 연하고 시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 연에 있는 기토는 예, 해수라는 수생목 시키는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수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갑목이 뿌리를 내리려면 자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예, 그렇죠? 자갈이 있어야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다고 그랬죠. 예, 시에 있는 갑목은 사유축이라는 자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갑목은 기토에 뿌리를 내리면 예, 기토는 제가 작은 땅 뜰이라고 그랬어요. 정원이라고. 예, 예. 그러면 물을 먹고 자라면 자랄수록 예, 기토 입장에서는 갑목 때문에 파괴가 되는 거고 그렇죠. 또 갑목 입장에서는 반대로 자기가 크면 클수록 수생물 받아 크면 클수록 기토라는 땅이 커요 작아요 작죠. 작죠. 그럼 본인이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네. 그래서 부모와 만약에 여기서 같이 살면 네. 본인도 답답해지고 예, 부모도 힘들어진다. 자, 그런데 또한 자갈을 만드는 이 사유축이 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얘가 사유축을 해야 예. 자갈이 생겨가지고 갑목이 뿌리를 튼튼히 내려요. 예. 근데 여기 있는 부모 자리는 해수는 예. 사화하고는 사회축을 하는 관계예요. 깨트리는 관계예요. 아, 그래서 이 갑목은 부모랑 같이 살면 본인은 갑갑해지고 답답해지고 예. 근데 작은 기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네. 부모 입장에서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니 선생님 그러면 요 기토도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기토는 갑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갈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금이 있어야 금생수로에서도 물이 계속 샘솟죠. 예, 예. 여기는 한 번에 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원국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이게 국가 자리고 부모 자리예요. 그러면 이 시에서 사유축을 해가지고 예. 사유축을 해가지고 갑목이 뿌리를 튼튼히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유축은 금이죠. 예. 그럼 본인한테 관이에요, 관이 아니에요? 관이죠. 관이죠. 예. 관은 명예도 되죠. 예. 맞죠? 예. 네. 그런데 이 자리가 저걸 깬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예. 예. 맞죠? 예. 그러면 이 자리는 본인한테 재가 되는 자리죠. 예. 그렇죠. 결실이 되는 자리죠. 예. 이런 사람들은 국가고시가 잘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쉽게 국가자리라서. 네네네 이런 사람들은 예. 공직에 관한 시험이나 나라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걸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공직에서 근무하는 사주 또는 나라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가 그로 취직을 하든가 또는 사무실 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주. 네. 여러 가지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만약에 자기가 공직에 관한 거, 쉽게 말해서 공무원 시험 예. 또는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따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예. 네. 자,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땅이 그래도 이게 무토가 아니고 기토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넓은 땅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조직 생활 할 경우 예.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원래 금이 없잖아요. 예. 무관이에요, 무관. 예. 예. 그죠? 예. 근데 무관이니까 갑목이 뿌리를 내리려면 사회축에 자갈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갑목이 뿌리를 내릴 때 필요한 자갈이 없죠. 예. 근데 그 자갈은 금이 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처음에는 두각을 못 나타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에서 사회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목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죠. 예. 그러면 처음에는 조직 생활에도 두각을 못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각을 나타내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가. 그다음에 갑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간목은 거목이고 리더자예요. 예. 그렇죠? 예. 자,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간목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러러보는 것은 오래된 나무를 보면 우리가 우러러보고 동네 성황당 나무를 말씀드리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예, 안 선생님? 예. 맞죠? 자, 그러면 성황당 나무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건 오래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간목 일간의 특징이 있어요. 어느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예. 처음에는 두각을 못 나타내도 예. 거기서 참고 견디면 예. 결국은 한 자리를 해요. 간목은.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간목일간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자다. 예. 그래서 혹여 이 간목일간들이 어느 조직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두각을 못 나타낸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 꼭 조직에서 한 자리를 한다. 이것이 간목일간의 특징입니다. 예. 이런 사주들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만약에 이제 사잖아요. 예. 그러면 고층 건물이 있고 예. 저층 건물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고층 건물은 우리가 간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예. 좀 전에 목에 대한 설명을 했죠. 예. 저층은 을목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주들은 고층 건물은 간목이지 않습니까? 예. 간목의 뿌리는 뭐죠? 임목이죠. 임목. 예. 그러면 얘가 인해합을 해요. 인해합을. 근데 이 사주에서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얘를 사회축을 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인해합을 해버리면 얘가 사회축을 못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고층 건물을 사면 고층 건물이랑 인연이 있고 예. 저층 건물은 을목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을목은 해묘미를 말하죠. 예. 을목의 지지는 해묘미예요. 예. 해묘미는 이 사회축을 하는 것을 예. 묘유축으로 또 방해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층 건물은 인연이 없어요. 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현명하게 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좋은 거는 추구하고 안 좋은 것은 피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명조는 건물을 사더라도 간목이라는 큰 고층 건물하고는 사면은 돈이 되고 재산이 늘릴 수 있지만 작은 5층 이하의 어떤 그런 건물을 사서는 안 된다. 자, 그걸 이제 여기서 단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이 사람은 어차피 부모짜리 돈이 있잖아요. 예. 여기다 내가 기토라는 부모짜리 뿌리를 안 내린다 뿐이지 예. 예. 돈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부모가 물려준 부동산을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어요. 예. 예. 여기가 이게 이제 요 해수가 나중에 해묘미를 하면 미토라는 부동산도 따라와요. 기토가. 예. 자, 그러면 이 임신 대응 끝날 때까지는 부모가 물려준 부동산을 움직이면 안 돼요. 부모가 물려준 부동산을 예.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화가 와가지고 임수가 와가지고 예. 정인목을 해요. 이렇게 정인목을 그러면 기토 가까워졌죠. 예. 예. 그러면 사람의 욕망이 갑자기 돈이 가까워진 거야. 이게 부모짜리 돈이야. 예. 부모가 물려준 부동산이야. 예. 그렇죠. 예. 그 이 땅을 이용해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땅을 이용해서. 예. 예. 그러나 제가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예. 여기 보면은 사화가 있고 여기에. 예.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해수가 있고 원국에. 예. 여기서 신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인신사회 중에 빠진 글자가 뭐죠? 임목이죠, 임목. 예. 예. 그렇죠? 임목이 잘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신사회라는 것은 움직임이라고 그랬어요. 깨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움직이면 이제 임목이 와가지고 부동산을 움직인다는 것은 땅하고 건물을 말하잖아요. 예. 예. 이때 와서 재산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때 본인은 욕망이 예. 정의 한목을 하면 갖기가 가까워지니까 예. 부모가 물려준 부동산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움직이면 큰 낭패를 본다. 외려. 네네네.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임신 대운에 제가 예. 금방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 예. 신자진을 하면 예. 임수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뭐라고 그럴까 인성이잖아요. 예. 인성이 와서 정인목을 묶여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신금이 왔죠. 예. 판사 선생님. 신금이 와서 신자진 하게 되면은 내가 강해진다고 생각하겠어요? 약해진다고 생각하겠어요? 강해진다고 생각. 강해지죠.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강해지니까 간목이 기토가 가까워지니까 예.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때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면 예. 내가 이 재물을 탐한 거죠. 예. 예. 예,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때는 내가 사업을 하잖아요. 예. 요게 이제 이렇게 돼서 편이니까 예. 내가 신자진의 물을 먹어서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가까워지고 욕심이 나 사업을 하면 여기 묶여버려 진짜로. 이때는 작은 재에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하고 조직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이 조직 내에서 본인이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공고해지는 거 입지가.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때 반드시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잘 보세요. 이게 신자진을 했죠 이렇게. 예. 그러면 천간이로서는 정인목을 해서 간목과 기토가 가까워졌잖아요. 예. 그럼 지지는 어디랑 가까워져요? 사하고 축토. 축하고 가까워졌죠. 예.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이때 사업을 하면은 예. 원래 이 사람 조직 생활을 해야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만약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여기서? 사유축에 대한 사업을 할 거잖아요. 예. 사유축이라는 건 입이잖아요. 예. 반드시 먹는 장사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 대운이 참 묘한 게 뭐냐면 예. 다시 한번 하도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대운에 여차하면 예. 본인이 여기가 와서 이렇게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돈이 탐나. 근데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이 여기다 뿌리 내리면 본인이 강해진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원국을. 예. 그 다음에 지지로 와서 이렇게 신자진을 해요. 예. 얘하고. 예. 그러면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예. 그러면 사유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유축을 하니까 사유축은 금이잖아요. 예. 금생수로 뭔가 술을 생해줘요. 예. 그러면 예. 술을 다른 목에다 먹이고 싶어요. 예. 이 음식 장사를 해요. 아. 그래서 더구나 신자지만 본인이 강해진다고 느껴지잖아요. 예. 돈은 가까워져서 돈이 보여. 나는 강해졌어. 예. 그러면 장사를 하면 반드시 먹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크게 낭패를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사주는 본인이 잘못하면 간목이 큰 나무가 기토라는 땅밖에 없잖아요, 천간에. 예. 자기 생각에 갇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목은 원래 예. 넓은 무토라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기토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각기압으로 묶여요. 그래서 예. 이 기토밖에 생각을 못 해요. 어. 그래서 저는 이런 명조에 사람이 오면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본인의 마음을 넓게 가지고 예. 넓은 포용력과 유연성을 지니고 살 경우 더욱 편안하다. 그래서 마음을 넓게 쓰고 예. 그 다음에 많은 포용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간목은 좀 뻣뻣해요. 유연성 있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오행의 물상에 대해 알아보면서 물상법이 왜 물상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자신의 사주를 보면서 나는 물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물상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